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소집이 됐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데 오늘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들어갔는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일단 정회를 했습니다. 40분 만에 이 징계위원회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했는데 지금 시각은 1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 변호인들이 징계위 절차 전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전반에 절차상인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고 위원장 대행을 지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징계 소집 과정에 관여한 것은 부당하다. 자, 이 이야기인데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파행을 겪고 있는 오늘 참석한 징계위원들 명단이 그동안 쉬쉬해왔는데 공개가 됐죠. 다 회의장에 나와서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파적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해임을 미리 각본을 짜놓고 이 징계위원들을 구성한 것 같은 그런 면면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일종의 기피 신청, 이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일단 정회를 시켰습니다. 그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는 2시에 회의가 재개가 되더라도 오늘 중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징계위원으로는 이 징계위원회를 열어봤자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결론이 뻔한 것이다. 해임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징계위원회를 아예 보이콧을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나가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대신 갔는데 변호인들도 이 상태로는 이 징계위원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를 보이콧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죠. 양쪽이 치열한 또 여론전을 벌여야 되고 또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해임을 하면은 승인을 할 것이다. 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뒤에 청와대가 멀리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보이콧 쪽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징계위원장 그리고 징계위원 지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추미애 원래 7명인데 징계위원이 추미애 장관은 재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빠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용구 새로 된 이용구 있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외부 인사 중에 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5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5사람이 나왔는데 이 5사람 중에 4사람이 호남 출신입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채널A 사건이죠.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첫건인 한동훈을 감사를 하는데 방해했다. 이 이야기인데, 채널A 사건에는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남 순천구 출신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 호남 사람 4사람인데 그 중에 2사람이 같은 순천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받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죠. 자, 위원장인 정한준 교수 그리고 지금 검찰 몫으로 들어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전남 순창구 2사람 다 순천구 출신입니다. 전남 순천구 출신이죠. 신성식 부장 검사는 KBS가 채널A 관련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제보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KBS에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 오보. 그 수사 과정에서 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 압수수색을 하면서 난투극을 벌였죠. 그래서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된 또 정진웅 강주지검 차장검사도 순천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준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도 또 순천구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 빌미가 된 거기에 연루된 쪽이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교로운지 몰라도 절반 이상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진 이것 때문에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지역적으로는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보면은 전부 친문재인 정권 쪽의 징계위원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아마 마치 저격을 하는 것처럼, 윤석열을 저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쭉 있죠. 징계위원장을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는데, 이 정한중 교수는 최근에 황운하 민주당 의원, 또 항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다 유명하죠. 친정권 쪽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검찰개혁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을 해서, 정치 참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치 중립성, 이것도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감찰 또 징계 혐의 6개 안에 정치 중립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정치 참여를 한다고 비판을 해온 이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딱 내세운 것은 표적이죠. 저격을 하는 겁니다. 이 6개 중에서 정치 참여 분야, 윤석열의 정치 참여 분야, 이것은 해임 사유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인선이죠. 징계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한중 교수는 상당히 여러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이 정한중 교수가 들어온 이유가, 최근에 원래 이 자리에는 외부 징계위원회는 다른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부담을 느껴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정한중 교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한중 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성 논란이 있고, 또 한 명의 외부 징계위원이 안진 여성입니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인데, 과거에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했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역시 강주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보수정권 비판 성명에, 교수를 하면서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에 계속 이름을 올려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 교수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죠. 거기도 활동을 하면서 당시 위원장은 조국이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죠. 조국 장관 허위 아들, 딸, 허위 인턴 정려석 발급 의혹에 연루됐던 한인섭이 위원장이었던, 거기 검찰개혁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고, 이 개혁위원회는 참여연대 관계자, 신정부 매체 기자,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도 역시 위원 중 한 명. 그러니까 그 같은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두 사람이 윤석열 징계를 위한 외부위원으로 선별이 된 겁니다. 외부위원 3명 중에 2명이 박상기 체제검찰개혁위원이었죠. 박상기 장관 때. 안중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강주지역 후보를 위한 후보 심사하는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위원도 또 지냈습니다. 민변 행사에도 참여를 했고, 당초에는 안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려고 법무부 검찰과장이 강주까지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안진 교수는 나 위원장까지 안 한다 그러면서 또 고사를 하는 바람에 또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의 외부 징계위원은 판사 출신 최태영 변호사인데 오늘 징계위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덜러리를 서기 싫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이 징계위원들 인적 구성을 아마 역할 분담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정치 중립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막 역할 분담까지 해서 다 맞춰놓고 징계를 열었기 때문에 딱 징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들이 눈치를 차린 것이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항의를 했고 일단 정회를 했는데 아마 보이콧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죠. 혼술이었습니다.